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아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구리 남양주 진로진학 리더교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선발 인원, 전형 방법, 학생부 반영 방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교, 마지막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입시에 대한 저의 생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발 인원 비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인원은 작년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큰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민재 서류 전형입니다. 바로민재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명 감소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로민재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3명 증가한 인원을, 기회균형 전형 사회통합 지원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명 감소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그리고 논술 위주 실기 우수 전형의 선발 인원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5명 감소한 인원을 선발합니다. 나머지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선발 인원 자체는 동일하지만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에서 모집 단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즉 논술 전형 자체로 선발하는 인원은 동일하지만 2025년도의 논술 전형은 학과 모집이었던 데 비해서 2026학년도에는 자유전공 학부로, 즉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각각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형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에 비교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사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민재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류 100%, 또한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 역시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반면에 차이점을 보이는 곳은 가장 대표적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논술 80%, 교과 20%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전형 방법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수능 최저의 폐지입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2025학년도에는 한 개의 3등급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논술 전형의 경우에 수능 최저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 2합7, 교과 100, 그리고 탐구 한 과목 반영이라고 하는 2025학년도의 기조가 2026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즉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전형은 논술 전형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논술 전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에는 제시문으로 자료와 도표 등을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형태는 인문사회 계열의 논술의 2026학년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보이는 건 바로 자연 계열입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아래 나와 있는 사례에 보이는 것처럼 제시문이 등장을 합니다. 제시문의 가에서 예를 들면 막까지 등장을 하고 자료가 제시가 되면은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2025학년도의 자연 계열이었습니다. 자연 계열 논술에서는 즉 2025학년도에는 통합과학, 생명과학 1을 출제 과목으로 하고 있으나 2026학년도의 경우에는 출제 과목이 수리 논술로 변경이 됩니다. 즉 수학 1, 수학 2가 자연 계열의 출제 과목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크게 변동되는 내용입니다. 아래 보이는 내용은 입학처에서 발표한 논술 예시 문항입니다. 전년도에는 계열별로 2문항씩이 출제가 되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두 문항에서 네 문항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년도에는 학과 단위로 선발을 했지만 2026학년도에는 자유전공 학부로 12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즉 자유전공 학부 인문사회 계열로 80명, 자연 계열로 40명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점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부 반영 방법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에서 우선 학교폭력 반영 방법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학년도에는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교폭력 반영 방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2026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교과, 그리고 나머지 전형으로 나누어서 학교폭력 반영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지만 그 전 조건이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학교폭력 반영 방법에 있어서 교과 우수자 전형은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나머지 논술, 교과 우수자 체육, 그리고 실기 우수자 전형 등에 있어서는 조치사항 1호에서 7호에서 9호까지를 각각 나누어서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에도 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부 반영 방법을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교과 우수자 체육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2025학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우선 교과 반영 방법에 있어서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해당이 되는 교과목 과목 전체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단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가산점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의 가산점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3학년 1학기까지 국영수사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성취도가 높은 최대 3개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될 때 각각 성취도 등급 점수로 환산하여 아래의 가산점 방법에 따라서 총 3과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이름은 교과 우수자 전형이지만 교과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선 서류별 평가 반영 방법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변동사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형별로 서류 평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울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서류 평가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3가지를 반영을 합니다. 공동체 역량의 경우에는 전형별로 차이 없이 25%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로민재 서류 전형,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40%, 진로 역량이 35%이지만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SW 융합인재 기독교 지도자 전형과 같이 면접이 포함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은 35%, 진로 역량을 40% 반영하고 있는 모습에서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전형별로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바로민재 서류 전형과 바로민재 면접 전형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면접의 유무입니다.
또한 바로민재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진로 역량이 40% 반영이 된다라는 점이 서류 전형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민재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2025학년도의 최종 합격자 기준의 학생부 등급 분포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약 3.3등급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에서 2026학년도 입시 틈새 공략하기라는 자료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바로민재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한 3.5등급에서 3.7등급 정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의 최종 합격자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SW 융합인재와 학생부 종합 기독교 지도자 전형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둘 다 면접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이 똑같이 반영이 되지만 차이점은 SW 융합인재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5배수, 기독교 지도자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3배수가 반영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단 SW 융합인재의 학생부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경우에는 약 3.7등급, 소프트웨어 학과의 경우에도 3.5등급 정도, 또한 디지털 미디어 학과는 3.7에서 4.0 정도의 학생부 등급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학과는 2026학년도의 학과명이고요. 2025학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로 선발을 했다라고 하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와 바뀐 점은 없고요. 세 가지 전형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SW 융합인재의 경우에는 ICT 관련 기초 소양과 활동을 평가한다는 점, 기독교 지도자 전형의 경우에는 소명 의식을 활용한다라는 점이 눈여겨볼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입시에 대한 저의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2합칠, 탐구 하나의 경우에도 현행이 유지됩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가 한 개의 3등급에서 2026학년도에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수험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출제 과목이 과학에서 수학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학에서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수리논술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과 모집이 아닌 자유전공 학부로, 즉 80명, 40명으로 각각 인문사회, 자연계열을 나누어서 선발한다는 점도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변화를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